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을 따라 은영이 장바구니를 들고 터벅터벅 걷는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 길, 은영의 그림자도 지친 듯 늘어져 있다. 낡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현관에서 발을 들이자마자 깊은 한숨을 쉰다. 구겨진 명세서와 병원 진료 기록이 올려진 식탁. 그 사이로 은영은 묵묵히 반찬을 꺼낸다. 오늘은 김치전도 부쳤다. 아들이 군대 가기 전 유난히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묵은지를 채 썰고 반죽에 넣는 손길에는 말하지 못한 다짐이 서려 있다. 그녀는 작은 접시에 김치전을 담고 따뜻한 국을 끓여 밥상 위에 올려둔다. 그리고 거실로 고개를 내민다. 진수야, 밥 먹자. 거실 소파에 앉은 진수는 미동도 없다. 그저 고개를 젖힌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 손에 든 숟가락은 공중에 떠 있다. 그 어떤 의지도 없이 마치 시간조차 멈춘 듯하다. 은영은 조심스레 그의 옆에 앉는다. 웃으려 애쓰는 입꼬리가 떨린다. 내가 좋아하던 김치전이야.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오늘은 날씨가 좀 풀리더라. 감기 들지 말라고 두툼하게 입혀놨지.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하지만 그 눈동자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다. 그는 아주 느린 속도로 입을 뗀다. 엄마, 나는 공기 속에 있었어. 땅이 없었어. 말끝이 허공에서 사라진다. 은영의 표정이 굳는다.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하지만 진수는 다시 천장을 본다. 그 시선 너머엔 아무것도 없다. 그날 밤 은영은 부엌에서 혼자 식탁을 치운다. 진수의 밥그릇은 거의 그대로다. 김치전은 식은 채로 남아있다. 설거지를 하던 그녀는 손을 멈춘다. 물속에 담긴 손이 떨리고 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진수야.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은영은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을 몰래 바라본다. 진수는 눈을 감고 있지만 깊은 잠이 아니다.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꿈틀거린다. 어디론가 도망치려는 듯 두 팔이 움찔움찔 움직인다. 은영은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킨다. 그 아이가 예전처럼 웃으며 엄마, 나 다녀왔어. 그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그녀의 가슴을 짓누른다. 밖에서는 바람이 분다. 바람 소리에 커튼이 흔들리고 식탁 위 전등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 작은 떨림이 이 집의 균열처럼 느껴진다. 며칠째 진수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 밤에도 전등을 끄지 않는다. 불을 켠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까지 깨어있는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도 않다. 은영은 그의 방 앞에 국과 밑반찬을 놓고 돌아선다. 노크 소리에도 발소리에도 반응 없는 아들이 안타깝지만 억지로 문을 열 순 없다. 오전. 은영은 진수의 옷가지와 군용 가방을 정리하기 위해 방문을 연다. 군복과 수건, 물기 마른 군화, 낡은 양말까지 무작정 쌓여 있다. 가방 한쪽 구석에 낡은 공책 한 권이 끼어 있다. 물에 젖은 듯 눅눅한 표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른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은영의 손이 어느 순간 멈춘다. 오늘도 보초. 내 순번이 아니었는데. 선임이 시켜서 그냥 나갔다. 밤새 조끼를 입고 잠 못 자게 했다. 숨이 막힌다. 이건 훈련이 아니야. 실험이야. 견딜 수 있는지 보는 거야. 순간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른다. 손끝이 떨린다. 은영은 공책을 꼭 쥔 채 천천히 주저앉는다. 이게 뭐지? 이게 진짜야? 진수는 무슨 일을 겪은 거야?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는 갈수록 흐려지고 문장은 거칠어진다. 살려주세요. 라는 문장이 낙서처럼 반복되어 있다. 방 안은 적막하다. 책장 위엔 여전히 제대 기념으로 받은 액자가 놓여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함이라는 금박 문구가
차갑고도 허무하게 빛난다. 그날 저녁 은영은 식탁에 앉아 공책을 다시 펼쳐본다. 아들이 쓴 글씨는 가늘고 힘이 없다. 한 줄, 한 줄에 떨림이 묻어있다. 누가 먼저 무너질까 보는 것 같았다. 눈을 감고 싶어도 불빛이 꺼지질 않았다.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가는 건지. 그걸 시험받는 느낌이었다. 식탁 옆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은영의 귀에는 닿지 않는다. 그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아들이 돌아온 지 일주일. 하지만 그는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그날 밤 은영은 핸드폰을 들어 검색을 시작한다. 군 복무 중 이상 행동. 제대 후 PTSD. 신병훈련소 부작용. 수많은 정보 중 하나를 클릭하자 댓글창이 열린다. 그곳에 익명의 글이 눈에 띈다. 내 동생도 비슷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불 꺼진 방을 무서워했어요. 그 부대 예전부터 소문 많았어요. 실험한다는 얘기도. 은영은 다시 진수의 방 앞에 선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녀는 그 앞에서 조용히 앉아본다. 어쩌면 이 아이는 돌아온 게 아니라 폐품처럼 버려진 채 단지 집으로 옮겨졌을 뿐이란 생각이 든다.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이번엔 닥지 않는다. 진수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묻는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은영은 아침부터 국방부 대표번호로 전화를 건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냉정하다. 기록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훈련은 모두 규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그 말만 반복된다. 어떤 감정도 없다. 마치 정해진 대사를 읽듯 벽과 통화하는 기분이다. 제 아들이 제대하자마자 말을 잃었어요. 이건 정상입니까? 그녀의 말은 공중에 부서진다. 상대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는다. 은영은 허탈하게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날 저녁 노트북을 펼치고 예비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한다. 진수의 공책 일부를 흐릿하게 찍은 사진. 그리고 글을 올린다. 제 아들이 제대한 지 열흘째. 방에 틀어박혀 말을 잃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실험이었다. 숨이 막힌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같은 부대를 다녀오신 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몇몇 악성 댓글이 올라오고 조롱성 답글도 눈에 띈다. 요즘 애들이 유난. 군대 다녀왔으면 다 그 정도 트라우마는 있어. 엄마가 더 문제다. 은영은 손을 꼭 쥔다. 눈물이 고이지만 모니터를 꺼버리진 않는다. 그냥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제발 진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사흘 뒤 한 통의 쪽지가 도착한다. 어머님, 그 부대 예전부터 이상했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심리 실험을 했단 소문이 있었어요. 밤새 잠 안 재우고 불빛도 못 끄게 했다는 말도 있고요. 숨이 턱 막힌다. 은영은 쪽지 보낸 이와 약속을 잡는다. 지하철역 근처 카페, 구석 테이블에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젊은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죄송합니다. 말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도 아직도 밤에 잘 못 잡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감싼다. 은영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 정확히 훈련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어요. 밤마다 무거운 조끼를 입힌 채 잠도 못 자게 했어요. 불도 못 끄게 했고요. 누가 제일 먼저 무너지는지 그런 걸 보는 느낌이었어요. 은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수의 일기장을 꺼낸다. 제 아들 여기 써 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험이다. 그게 정말이었네요. 청년은 고개를 숙인다. 은영도 말없이 고개를 떨군다. 밖에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다. 카페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처럼 그녀의 눈에서도 방울이 하나 흘러내린다. 처음으로 확신이 든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아들이 겪은 일은 어떤 시스템 속에서 조용히 숨겨진 실험이었다.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꺼내야 한다. 은영은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진수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복사하며 손끝으로 문장을 짚는다. 그 문장마다 새겨진 고통이 너무도 선명하다. 오늘도 보초. 내 순번이 아니었는데. 숨이 막혔다. 이건 실험이다. 그녀는 작은 파일 하나를 만든다. 그리고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다. 제가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도 될까요? 민원실 직원은 무심하게 대답한다. 민원 접수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은영은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 목소리에서 아무런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녀는 민원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정리한다. 제보자와의 대화 녹취 일부, 진수의 일기, 증언 내용을 텍스트로 풀어낸다.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른다. 하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그곳은 정부 내부일 뿐이다. 그날 밤, 은영은 메일함을 연다. SBS, JTBC, KBS, YTN. 언론사 사회부 이메일 주소를 수집한다. 제목은 간단하게 적는다. 신병 대상 심리 실험 의혹 제보. 그리고 메일을 전송한다. 다음 날. 답장은 오지 않는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포털 사이트 뉴스탭. 한 줄의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군 신병 대상 심리 실험 정황 제보자 확보. 은영은 그 뉴스를 몇 번이고 클릭한다. 기사는 짧다. 단순한 의혹 제기로만 보도됐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한다. SBS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YTN인데요. 혹시 아드님의 기록을 좀 더 보여주실 수 있으실지. JTBC 탐사 보도팀인데요. 직접 뵐 수 있을까요? 은영은 멍한 표정으로 화면을 본다.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전화를 누른다. 그리고 드디어 카메라 앞에 선다. 제 아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칩니다. 기자는 묻는다. 군 복무 중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은영은 잠시 숨을 고른다. 그리고 꾹 담은 입술을 열어 말한다. 그 아이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전국을 타고 흘러간다. SNS에는 해시태그가 생기기 시작한다. 해시태그 진수는 말이 없다. 해시태그 훈련이 아닌 실험. 해시태그 신병인권. 그날 밤. 은영은 텅 빈 거실에 앉아 진수의 방문을 바라본다. 진수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세상을 움직여 볼게. 국회 청문회장.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로 마이크가 정렬돼 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그날 증인석에 앉은 이는 한 명의 엄마였다. 회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은영. 손엔 낡은 공책 하나가 들려있다.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켠다. 다음 증인 은영 씨. 아드님이 겪은 군 복무 중의 상황을 증언해 주십시오. 은영은 마른 입술을 적시며 고개를 든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의 얼굴을 비춘다. 순간 손끝이 떨린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공책을 펼친다. 익숙한 글씨체. 지워지지 않은 고통의 기록. 이 일기장은 제 아들이 쓴 겁니다. 그 아이는 제대 후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도 대화도 눈빛조차 사라졌습니다. 청문회장은 숨죽인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험이었다. 잠을 재우지 않았다.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지켜봤다. 은영의 목소리는 갈라지지만 멈추지 않는다. 저는 제 아들이 국가를 지키러 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아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폐허처럼 텅 빈 눈동자만 남았습니다. 한 의원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 부대에 어떤 공식 대응이 있었습니까?
은영은 고개를 천천히 젓는다. 없었습니다. 규정대로 훈련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과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청문회장 끝자락에 앉아있던 몇몇 의원들의 표정이 굳는다. 그중 한 명은 안경을 벗고 한 손으로 눈가를 문지른다. 그 순간 은영은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펼친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읽는다. 내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날 꺼내줄 수 있을까? 긴 정적이 흐른다. 마치 모든 숨이 정지된 듯한 시간. 기자들의 손에서 펜이 멈춘다. 은영은 공책을 닫는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제 아들은 지금도 그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꺼내고 싶었습니다. 청문회장 안에서 한 기자가 조용히 눈물을 닦는다. 또 다른 방송국 카메라는 그녀의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담는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바뀐다. 제대 병사, 심리 실험 피해자 증언, 국방부 훈련 체계, 전면 재검토 요구, 전국민적 공분, 신병 인권 보호 목소리 커져. 은영은 청문회장을 나와 계단 아래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보호사와 마주선다. 진수는 고개를 들지 않지만 은영의 손끝을 조심스럽게 잡는다. 은영은 작게 속삭인다. 엄마가 말했어. 다 말했어. 진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린다. 처음으로 아주 작게. 고개가 은영 쪽으로 기운다. 그리고 며칠 뒤 같은 국회 청문회장. 이번엔 진수가 복무했던 부대의 당시 중대장이 증인석에 앉았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다. 카메라 셔터가 연신 터지는 가운데 청문회장이 조용해졌다. 국회의원이 질문한다. 당시 귀하의 부대에서 신병 대상의 비정상적 훈련이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는 짧게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연다. 윗선의 지시였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인다. 그는 말을 이어간다. 전시에 대비한 병사들의 정신력 한계를 측정하라는 정식 명령이었습니다. 각 부대에 내려온 형식은 야전 스트레스 적응 훈련이라는 명목이었고 우린 그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한 의원이 날카롭게 되묻는다. 병사들에게 불을 끄지 못하게 하고 무거운 조끼를 입힌 채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훈련입니까? 그는 눈을 감는다. 처음엔 훈련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누가 먼저 무너지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장 간부들도 불안해했지만 우리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묻는다. 그 명령의 근거 문서는 있습니까? 군 내부 메일과 지침으로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밀로 분류돼 열람이 어렵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지고 현장 기자들의 펜이 분주해진다. 윗선의 지시 공식 확인. 군 내부 실험, 존재했나? 명령에 따른 훈련, 조직적 방임. 은영은 청문회장 뒤쪽 방청석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손엔 진수의 낡은 공책이 여전히 들려있다. 그날의 문장들이 지금의 이 증언과 정확히 맞물린다. 진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정말 실험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SNS는 폭발한다. 청문회 속보 영상이 수만 번 공유되고 해시태그가 다시 타오른다. 해시태그 군실험 중단하라. 해시태그 진수는 말이 없다. 해시태그 신병도 사람이다. 해시태그 데이터가 아니다. YTN은 특집 보도를 편성하고 JTBC는 인터뷰 당시 은영의 울먹이는 얼굴을 다시 내보낸다. 인터뷰 자막이 커다랗게 박힌다. 그 아이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실험 대상이었죠. 국방부는 압박에 몰린다.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야당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여당 역시 책임 있는 진상규명을 약속한다. 은영은 늦은 밤 진수의 병실 침대 곁에 앉아있다. 진수는 자고 있다. 숨소리는 작지만 일정하다. 은영은 그의 손을 가만히 감싼다.
이제 사람들이 알아. 엄마 혼자 목소리 낸 거 아니야. 진수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움츠린다. 그 조용한 떨림은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흔든 첫 움직임이었다. 국방부는 그 주 금요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장관이 직접 브리핑룸에 나타난 건 드문 일이었다. 신병 훈련 과정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심리케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역 병사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전국적인 관심 속에 발표된 세 줄의 문장은 대한민국 군의 오랜 침묵을 깼다. 언론은 그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다뤘다. 군 최초 PTSD 치료 체계 마련. 진수의 일기, 제도를 바꾸다. 한 엄마의 외침, 국방부를 움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을 넘겼고 군 인권센터에는 제보가 쏟아졌다. 진수는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전까지는 훈련의 부작용으로 넘겨졌던 현상들이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치료 대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진수군의 사례는 그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은영과 진수의 삶에도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봄날 오후, 진수는 처음으로 병원 안정원을 걷는다. 은영이 그의 손을 살며시 이끈다. 진수는 여전히 말이 없지만 발걸음은 예전보다 덜 주저한다. 은영은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으며 말한다. 여기 봐. 벚꽃이 벌써 지려고 해. 진수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은영은 그 조용한 움직임에 눈물이 핑 돈다. 괜찮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도 돼. 엄마는 지금 이걸로도 충분해. 정원 한쪽에선 병원 봉사자들이 환자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고 진수의 눈동자가 그 소리에 반응하듯 살짝 움직인다. 은영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진수는 갑자기 은영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은영은 멈춘다. 진수는 아주 조용히, 아주 힘겹게 고개를 든다. 그의 눈엔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아주 흐릿한 생기가 맺혀 있었다. 그 순간 은영은 확신한다. 우리 아들, 돌아오고 있어. 그녀의 말은 바람에 실려 퍼진다. 그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정원에 있던 모두가 그 작은 기적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화면은 조용히 어두워지며 마지막 장면을 향해 나아간다. 화면은 병원 정원의 저녁 노을을 비춘다. 진수와 은영은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나 정원을 걷는다. 진수의 걸음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다. 은영은 그의 옆에서 발을 맞춘다. 그날 이후 진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밤에 불을 끄고 잠드는 날도 생겼고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짧은 대답을 하기도 했다.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은영에겐 기적 같은 날들이었다. 며칠 뒤 진수는 병원 문을 나선다. 햇빛 아래 모자가 되어준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날 은영은 진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다시 살아보자. 그 말처럼 두 사람은 아주 천천히, 아주 단단하게 서로를 끌어안은 채 세상 속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진수는 이제 주 2회 상담을 받고 은영은 군 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병영 내 심리 케어 개선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은영은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진실을 말한다. 진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함께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며 살아간다. 화면이 천천히 암전된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흐른다. 신병 심리 실험, 그 후. 군 인권의 날, 공식 지정. 전국 병영 PTSD 전수조사 시행. 진수는 지금도 회복 중입니다. 지수 역시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냈고 한층 더 단단해진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은영은 오늘도 조용히 웃는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한 가정의 치유를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의 희망의 물결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도
군 생활의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혹은 부당함 앞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 모두의 연대로 완성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결말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제작에 소중한 참고가 됩니다. 지금까지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감동을 완성하는 채널 인생극장 다시 쓰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희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